가을이 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모든 것이 풍성한 계절 가을이 왔어요. 땀 흘려 일한 농부는 수확의 계절이라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도시에 사는 우리도 수확의 기쁨을 누려볼까요? 집에서 심은 텃밭에는 강낭콩, 고추, 가지 등이 자라고 있어요. 내가 직접 농사 지어서 먹는 그 맛은 경험해본 그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만 주어도 잘 자라는 식물들,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는 식물들, 작은 기쁨을 모두에게 나눠주는 식물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금천 김호경의 기차와 소나무 36화 풍성한 추석입니다. 기차와 소나무는 고단하고 치열한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희망과 행복을 발견하는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쭉 뻗은 기차길처럼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평탄함이 지속된다면 사는 것이 따분하고 답답할 것 같은데요. 역경과 고난, 슬픔이 있어야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며칠 있으면 추석이지요. 매년 돌아오는 추석, 어떻게 지내시나요? 가족 만나서 차례 지내고 송편 먹고 헤어집니다. 최대 명절을 먹기만 하고 헤어진다는 생각에 머무르니 머쓱해졌어요. 미안한 마음에 추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어두운 밤이 오면 맹수가 나타나도 알 수 없고 적의 습격도 볼 수 없어서 어둠은 인간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뜨는 보름달은 고마운 존재였지요. 보름 중에서 8월 15일에 뜨는 보름달이 유난히 컸어요. 그래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되었지요. 추석을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도 해요. 하늘은 높고 날씨는 푸르고 맑아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했지요. 가을에 추수한 햅쌀로 밥도 짓고 송편도 만들고 술도 빚어 수확의 기쁨으로 차례를 지냈어요. 추석이 다가오면 엄마가 떼떼옷을 사주셨어요. 떼떼옷이 무엇인고 하니 새옷이지요? 추석이 기다려지는 가장 큰 이유였어요. 떼떼옷 차림으로 차례를 지내고 고향으로 성묘도 갑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고향이 이북이라 집에서 차례를 지냈어요. 추석에 으뜸 가는 놀이로는 둥글게 원을 그리며 노래하는 강강수월래가 있어요. 또 장정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씨름 경기도 있고요. 마을과 마을, 남과 여로 나뉘어서 하는 줄다리기도 있어요. 풍요로운 음식과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정을 돈독히 나누지요. 송편과 토란탕이 있고 햇과일도 있어요. 가족이 모여 송편 빚을 때면 어린 시절 고사리 손으로 송편 빚던 일도 생각납니다. 그럴 때면 가족 간의 우애는 더욱 두터워졌어요. 올해는 추석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것 같은데요. 김부자의 달타령 노래입니다. 밝은 달아 이 태백인 둥근 달아 정월에 뜨는 저 달은 새 희망을
어른이 동화 소중한 유산 이솝. 어느 마을에 죽음을 앞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죽고 나면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농부는 자식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경험해 주고 싶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내가 죽거든 저 포도밭을 일구도록 해라. 그러나 자식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자식들의 손을 잡고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포도밭에다가 값진 보물을 숨겨두었단다. 그것을 찾아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농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농부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식들을 걱정했습니다. 자식들은 서둘러 포도밭으로 달려가서 땅속을 파헤쳤습니다. 아무리 포도밭을 파헤쳐도 보물이 나오지 않자 자식들은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이 되자 포도밭에는 포도나무들이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작년보다 몇 배나 많은 포도송이가 열린 것입니다. 땅을 팠던 것이 땅을 기름지게 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의 자식들은 죽으며 말한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보물이라는 게 바로 이것이었구나. 잘 익은 포도송이를 수확하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른이 동화 이솝의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자식들을 부지런한 사람으로 이끌었어요. 정말로 보물이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치영과 번님들의 당신만이 노래입니다.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것. 은은한 달빛이 감싸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향긋한 그대의 머릿결만이 포근히 감싸주는 것. 그대여 안녕 이런 말은 말아요. 사랑의 눈빛만을 주세요. 이대로 영원히 내 사랑 간직하고파.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것. 그대여 안녕 이란 말은 말아요.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걸.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걸. 환경 이야기. 여러분은 해변에 놀러가서 바다 거북이를 보신 적 있나요? 거북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좋은 의미의 동물로 전해집니다. 제주도 중문의 색달 해변은 바다 거북 산란지입니다. 겨울철에 평균 수온이 14도를 유지해서 어린 거북이들이 살기 좋아요. 제주도 해변가에서 태어난 새끼 거북이는 힘겹게 생존합니다. 갓 태어난 100마리의 거북이 중 8마리 정도만이 바다에 도착했어요. 산호초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산호초들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바다가 사막화되는 백화현상입니다. 백화현상은 수온 상승의 이유로 산호와 공생하는 조류가 사라지면서 산호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바다 거북이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먼 곳으로 떠납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바다 거북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내에서 폐사한 바다 거북이의 절반은 해양 쓰레기가 원인입니다. 그물에 뒷다리가 걸린 바다 거북이. 탈진한 거북이를 연신 물로 적셔주지만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거북이. 온통 그물에 엉키어 발견된 거북이. 다친 바다 거북들을 치료해서 바다로 돌려보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인간이 버린 폐기물에 상처 입은 바다 거북이들을 정성껏 치료해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바다 거북이는 찾아보기 힘든 멸종 위기종이 되었습니다. 재활용을 높이고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도 좋으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부다 운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환경 이야기였습니다. 바다 거북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환경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바다 거북은 결코 파도를 거스리는 방향으로 헤엄을 치지 않아요. 파도가 바다 거북 쪽으로 다가올 때 그냥 떠 있다가 파도가 먼 바다 쪽으로 쓸려갈 때 열심히 파닥거려서 먼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파도의 흐름대로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일 듯 합니다. 오즈의 마법사의 주제곡인 주디 갈란드의 오버 더 레인보우입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there's a land that I heard of once in a lullaby. Somewhere over the rainbow, skies are blue, and the dreams that you dare to dream really do come true.
Someday I'll wish upon a star and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where troubles melt like lemon drops away above the chimney tops. That's where you find me. Somewhere over the rainbow, bluebirds fly over the rainbow. Why then, oh why can't I? Happy little bluebirds fly beyond the rainbow. Why, oh, why can't I? 좋은 생각. 45년 만에 받은 편지. 김태호.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월급을 받은 주에는 택배가 한아름 온다. 그날도 어머니 잔소리를 피해 택배를 내 방까지 안전하게 옮기려고 서둘렀다. 집 빼온 오토바이가 왔다. 미리 준비한 보자기에 택배를 담아 돌아서려는데 집배원이 서류봉투 하나를 주었다. 어머니, 고향에서 서류봉투 왔어요. 고향 사람들이 선산 팔라고 또 보냈나봐. 열어놔봐라. 봉투 안엔 편지 2통이 들었다. 그중 누렇게 바랜 편지에 보내느니 강동식, 받느니 김미옥이라 쓰였다. 강동식이 누구예요? 내 물음에 어머니는 하던 일을 멈췄다. 나는 다른 편지를 먼저 읽어내려갔다. 안녕하세요. 강동식의 딸 강하나입니다. 정읍 사는 동생분에게 사정사정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가 간암 말기로 투병 중입니다. 이 낡은 편지를 45년 만에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23살 강동식이 20살 김미옥에게 끝내 보내지 못한 편지랍니다. 어머니는 30살에 아버지와 사별했다. 우리 3남매를 데리고 야밤 도주하듯 서울행을 택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느라 3남매를 안아주는 일도 드물었다. 그런 어머니의 메마른 가슴을 원망하기도 했다. 어머니 화장대에 편지가 펼쳐져 있었다. 미옥씨, 안녕하세요. 옆마을에 사는 강동식입니다. 마정리와 강공리가 큰 잔치를 한 날 미옥씨가 마정리에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뒤로 미옥씨를 찾아다니네요. 오늘은 미옥씨가 과수원에서 탐스러운 사과를 수확하는 모습을 눈에 담아왔습니다. 늘 미옥씨 집 앞을 지나서 돌아가는 길이 짧습니다. 잠들기 전 미옥씨를 여행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이 편지를 붙이면 미옥씨 집을 지나지 못할까봐 붙이지 못하는 나날을 보냅니다. 한 달 후에 편지가 도착했다. 강하나씨 편지였다. 나도 모르게 편지를 집어들고 봉투를 뜯어보았다.
아버지는 일주일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첫사랑 손을 잡게 해주었다고 고마워하셨습니다. 놓고 가신 화분은 아버지 나무 옆에 옮겨 심었어요. 20살 김미옥 씨 사진은 아버지 품에 안겨 보냈습니다. 그럼 이만 건강히 지내세요. 편지를 품고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어머니! 외쳐 불렀으나 기척이 없었다. 방문을 열었다. 화장대에 노트와 사진이 놓여 있었다. 20명 정도가 미소 짓고 있는 사진 속에는 젊은 김미옥과 강동식이 표시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노트에 쓴 짧은 글을 보았다. 늙어서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다음 생엔 아프지 마세요. 좋은 생각의 김태호 글이었습니다. 마음이 찡합니다. 가슴 속에 품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게 첫사랑이군요. 이 편지가 애틋하면서 한편으론 함께 살았던 부인이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노래입니다. 왠지 그대가 내 곁에 올 것만 같아. 그대 떠나버린 걸 난 지금 후회하네요. 그저 지난 세월이 내리는 빗물 같아요. 그렇지만 문득 그대 떠오를 때면 이 마음은 아파올 거야. 그 누구나 세월 가면 잊혀지지만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이 밤 그대 모습이 내 맘에 올 것만 같아. 그대 말은 안 해도 난 지금 알 수 있어요. 그저 지난 세월이 내리는 빗물 같아요. 그렇지만 문득 그대 떠오를 때면
오경이의 일기. OBS에서 토요일 아침 9시에 하는 엄마의 봄날을 보았다. 허리 아픈 어르신을 찾아가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즐거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와 함께 엄마의 음식 솜씨를 뽐낸 후 정형외과 박사가 엄마의 허리를 점검하고 시술하는 방송이다. 참 따뜻하고 푸근하다. 엄마가 시술받고 허리 펴서 좋아하는 모습.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엄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다. 줌바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되어서 발이 아프다. 줌바를 배운다고 미루다가 시작한 지 5번째 날이다. 아, 슬프다. 줌바와 인연이 없는가 하는 생각에 괜히 우울해지려 한다. 운동 열심히 해서 튼튼해지면 돼. 오경아, 힘내라. 줌바하는 나는 용감하다. 새로운 경험은 나를 신세계로 이끕니다.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노래 들으며 방송 마치겠습니다. 라디오 금천 김호경의 기차와 소나무 36화 풍성한 추석이었습니다. DJ의 김호경, 기술의 쓰리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 여러분 사랑합니다.